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주 돋보기 시간에도 쟁점을 짚어봤었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교육행정학회 전직 회장이셨고 지금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이신 고전 제주대학교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찬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기보다는 문제의 가장 손쉬운 타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폐지안을 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 제출 이유를 보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그동안 이제 손상시켜 왔고 또 주민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교육 분야의 대표로 뽑아서 보내드렸는데 본회의 의결장에서는 교육 문제를 벗어난 문제까지도 하는 그런데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주민 대표성 역시 주민 직선까지 해서 그 대표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무투표 당선이 다수에 나왔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해소책으로 논의가 됐던 것을 도의회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또 국회에서 대안 즉 제주특별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었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이 폐지 법안은 사실은 그러한 노력 없이 결론을 지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도의원 증언을 위해서 국회에서 교육의원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이 부분이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 의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도민 인구수 증가에 따른 것이고 분포도의 변화에 따른 것이죠. 네. 이것은 도의회와 국회에서 노력해서 의원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문제이고 교육원의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의원의 일종인 교육원 제도인 것이죠. 설치의 근본 목적, 법적 근거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교육위원 5을 반납을 하면 이를테면 이번에 필요로 하는 선거, 일반 선거 지역구에 3명 그리고 지역구 2명 너무 좋다 이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타협의 상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까지 보여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지적하자면은 이 문제를 폐지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는 이른바 민주적 이를테면 절차적인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당사자인 교육의원들과의 논의,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회 당사자와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 10인이 이것을 폐지 법안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하됐다. 게다가 이 10인 중에는 제주도 출신인 송재호 여당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까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에서 교육위원 존폐 논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노력을 안 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의 개정안 이렇다면은 무투표 당선이 돼서 이른바해서 좀 지역사회에서 널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장 출신 그리고 전원 남성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로 이제 점차 재선 3선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관과 같이 3선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쏠림 현상 그리고 이분들이 도의회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현안, 특히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대립이 되는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소 보수 경향의 의견을 내므로 인해서 캐스팅 보트를 진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 이와 동시에 지역구의 의원 수는 점차 이렇게 필요해 가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점이 돼서 늘 제주 지역구 조정 내지는 증원 문제 나올 때마다 약봉의 감초처럼 대타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다르다. 논의의 시발점이 다려야 된다. 좌남수장도 지난 월요일 날 보도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사안은 논의 틀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난해까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의뢰로 제주구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이제 학회에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제주도의회와 교육청이 대단히 노력을 해서 지난 15년간의 것을 검토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은 뭐 없겠는가 하는 정책 연구를 했다는 데 대단히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직접적인 교육행정학회는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회로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 제주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치경찰과 더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축을 이룬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 두 가지 사안일 정도로 막중한 사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별도로 밖에서 있었던 위명 의결기구 교육위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민들은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뽑아서 했던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고 도의회에서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하니 법문 용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통합하자. 이래 해서 제주도에서부터 2006년부터 통합형 교육위원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교육학에 관한 전문 의결 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가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특별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제1 지향점은 교육학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독자적인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능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는 교육위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교육위원회에 때로는 언론에서는 교육의회를 만드는 그 방안이 있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선행연구에서 그러한 도의회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고요. 개선안은 이제 크게 이렇다면 교육위원회 구성의 일반적으로 원리라고 할까요? 전문적 견제, 즉 교육 감의 행정에 대해서 교육 과정 행정을 하죠. 이렇다면 표준화된 교육과정, 일반 도의원들이 검토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서 전문적 견제를 위해서 교육 경력자, 교육 전문가들로 해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구성을 하자 하는 거고요. 그들로만 했을 경우 위험성이 있다. 전문가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에도 빠질 수 있다 해서 주민대표성의 원리에서 일반 의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넣는데 저희들 이번 논의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도민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분들이 교육의원들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교육위원회 내에는 5분의 교육의원과 똑같은 지위를 갖는 지방의원, 일반의원이라고 합니다. 4분의 일반 의원이 합쳐져서 교육위원회, 즉 교육 문제에 대한 해당되는 지역의 교육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견제 균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면서도 제주도에서는 지켜갈 만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핵심 비판 가운데 하나가 제한된 피선거 자격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 할까요? 맞습니다. 교육위원을 4차례 뽑고 보니 말씀하신 대로 교장 출신이 다수, 교사 한 사람, 교수 한 사람, 나머지는 다 교장 출신 내지는 교육 관료 출신이라는 거고요. 60대에서 점차 후반으로 간다는 거고 전원 남성이고 이런 거죠. 이렇게 왜 됐느냐, 특히 무투표 당선이 왜 됐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좀 더 다양한 그룹들이 선출됐으면 좋겠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5년 경력,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제안한 것이 공무단위권 제안이 아니라고 하는 제주도의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공무단위권 제안한 것 분명 하나 교육의 전문성이라든가 자주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함으로 이것은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한쪽 쏠림 내지는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젊은 교육계 인사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재는 대학 교수와는 달리 당선된 이후에 사직을 해야 됩니다. 입후보할 때부터 사직해야 되는 걸로도 좀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게 아니고 되면은 사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은 4년 끝나고 나면 임용고시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교사, 교육위원 출마하지 말아라는 소리하고 같다 이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출마를 위해서는 교육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 교사의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자 하는 것이 있고요. 잘 알려졌습니다마는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으로 너무 묶기보다는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 경력이라든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회원 또는 대표로서 일한 경력도 여기에 포함시키자. 평생교육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해주는 판인데 이것까지 못 해줄 거 없다. 그래서 하자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현재 5개인 교육위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한 방안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이 안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론자가 제안을 해서 대단히 공감을 해서 나온 안인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제주 지역에서 이른바 괜당 선거가 교육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게다가 교육계 원로와 선후배 사이 간에 뭐 후보를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지역구를 물려준다든가 운운하는 얘기가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일반 지방의원들보다도 5, 6개가 넓은 지역에 관할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에 관한 소원 수리를 주민들의 소원 수리를 다 하느냐. 지방의원들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견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지역 대표성은 좀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서귀포와 제주시로 나눠서 출마를 한 다음에 중선거구라는 게 다수가 출마해서 다수 득표 순으로 해서 제주시는 3명, 서귀포시는 2명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를테면 괜당 문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전제 조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어깨띠 두르는 동등한 지역선거 하면은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는 완전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돈 안 드는 선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토론회라든가 네.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개인 선거는 철저하게 최소한 내지는 없이 하는 것이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또 시간 관계상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